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바로 노자도덕경 제61장 위하장인데요. 아래의 처함에 관한 장이죠. 네, 맞습니다. 대국자는 하류니. 한국식 도금으로는 대국자 하류. 네, 대국자 하류. 큰 나라는 강물의 아래쪽과 같다는 의미인데요. 이게 스스로를 낮추라는 뜻이겠죠? 맞습니다. 모든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 결국 바다로 모이잖아요. 그것처럼 큰 나라도 스스로를 낮추면 천하가 그에게로 모여든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아하. 여기 아주 중요한 주석이 붙어 있습니다. 네, 주석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의 거대 이처하, 즉 백철유지. 대국 거대 이처하, 즉 천하류지. 다시 한번요. 강의 거대 이처하, 즉 백철유지. 대국 거대 이처하, 즉 천하류지. 네, 이걸 해석해 보면요. 강과 바다가 큰 곳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래쪽에 처해 있기 때문에 모든 시냇물이 그것을 향해 흘러들고 큰 나라가 큰 곳을 차지하고 아래쪽에 처하면 천하 사람들이 그에게로 흘러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와,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추는 그 포용력, 그걸 강조하는 거군요. 그렇죠. 힘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그래서 원문 보충 설명으로 고예 대국자 하류 예니라 고알 대국자 하류야 라는 주석이 또 붙었군요. 그래서 큰 나라는 아래쪽에 처한다고 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대국, 하류. 한자 의미도 이제 좀 명확하게 다가옵니다. 네. 이 이미지가 다음 구절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다음은 천하지 교요. 천하지교. 천하가 모여드는 사귐의 장소.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큰 나라가 스스로를 낮추면, 그러니까 하류가 되면 자연스럽게 천하의 중심, 뭐랄까 만남의 장소가 된다는 의미죠. 아, 교류의 중심지요. 네. 교라는 한자가 단순히 만나는 걸 넘어서 서로 섞이고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장을 의미합니다. 관련 주석이 아주 짧지만 핵심을 딱 짚어줘요. 주석 읽어보겠습니다. 천하소 귀회야. 다시 한번 천하소 귀회야. 천하 사람들이 모여들어 만나는 곳이다. 천하소 귀회야. 딱 이거죠. 간단 명료하네요. 네. 그러니까 강압적인 힘이 아니라 그 스스로를 낮추는 포용력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그런 장, 소귀회가 된다는 거죠. 앞에 하류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천하지 빈이라. 천하지 빈. 이건 좀 뭐랄까 표현이 독특한데요. 천하의 암컷이라니요? 네, 그렇죠. 여기서 비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암컷 그 이상입니다. 노자는 종종 이 암컷이나 계곡, 물처럼 부드럽고 수용적이고 또 아래에 처하는 것을 오히려 강력한 힘의 원천으로 보거든요. 아, 그런 맥락이군요. 네, 비는 만물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고요하면서도 근원적인 힘, 뭐랄까 정중동의 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석을 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주석 읽어보겠습니다. 정이 불구 물자 귀지야. 다시 한번. 정이 불구 물자 귀지야. 해석하면 암컷은 고요히 가만히 있으면서 구하지 않는데 만물이 스스로 그에게 돌아온다. 뭐 이런 뜻입니다. 아, 억지로 뭘 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힘. 그쵸. 억지로 취하려 하지 않고 그냥 고요히 제자리를 지키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귀속된다는 거죠. 빈의 특성을 설명하는 주석입니다. 그 빈의 특성이 다음 구절에서 더 구체화되는군요. 빈은 창 이정승모하고 이정위하라. 빈상이 정승모, 이정위하. 네, 빈 상이 정승모, 이정위하. 암컷은 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고 고요함으로 아래가 된다. 고요함과 낮춤이 힘의 원천이다 이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수컷 모의 힘과 대비되는 암컷 빈의 힘, 즉 고요함 정과 아래에 처함 외하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수동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근원적이고 지속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네네. 이 구절에는 주석이 두 개나 달려 있어요. 첫 번째 주석부터 보시죠. 첫 번째 주석입니다. 이기정 고능이야야 빈자야. 다시 한번. 이기정 고능이야야 빈자야. 네. 암컷의 고요함으로 이키징하기 때문에 고 아래가 될 수 있다. 능이 위야에. 핀이란 암컷 츠이다. 이렇게 풀이됩니다. 아, 고요하기 때문에 아래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고요함이 곧 낮춤의 근본임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핀과 처자, 자가 같은 의미, 즉 암컷을 뜻하는 한자라는 것도 알려주네요. 네. 그럼 두 번째 주석도 보겠습니다. 이건 좀 더 길군요. 웅, 조동, 탐욕, 자상이정, 고능, 승웅야, 이기정복, 능위하, 고물, 귀지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웅, 조동, 탐욕, 자상이정, 고능, 승웅야, 이기정복, 능위하, 고물, 귀지야. 이 주석은 더 구체적입니다. 수컷과 암컷을 대비시키면서 고요함의 힘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네. 수컷은 조급히 움직이고 탐욕스러운데 조동 탐욕, 암컷은 늘 고요함으로 하는 까닭에 능히 수컷을 이길 수 있다. 고능승우야. 아, 대비가 확실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암컷의 고요함으로 다시 아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온다. 고물귀지야. 이렇게 해석됩니다. 와. 수컷의 특징을 조급함, 움직임, 탐욕으로 보고 암컷은 늘 고요함으로 이걸 이긴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고요함이 단순히 이기는 걸 넘어서 다시 아래가 될 수 있게 하고 그 결과 만물이 돌아오게 한다는 점입니다. 고요함, 낮춤, 그리고 어둠. 이 연결고리가 네,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주석이죠. 창, 승 같은 한자 쓰임새도 주목할 만하고요. 이제 이 원리가 구체적인 국가관계로 적용되는군요. 고, 대국 이하 소국이면 적, 취, 소국하고 고 대국 이하 소국, 즉 취소국. 그래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게 자신을 낮추면 작은 나라를 얻게 된다. 이런 뜻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샤는 스스로를 낮추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큰 나라가 힘으로 누르는 대신 겸양의 자세를 보이는 것, 그걸 의미하죠. 그러면 작은 나라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취한다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선 대국 이하 소국에 대한 주석부터 보죠. 네, 주석입니다. 대국 이하 유운 이 대국 하소국이라. 다시 한번 대국 이하 유운 이 대국 하소국이라. 네, 큰 나라로서 아래에 처한다. 대국 이하는 큰 나라로서 작은 나라 아래에 처한다. 이 대국 하소국, 즉 낮춘다는 말과 같다. 요윤. 이렇게 설명해서 샤의 의미를 명확히 합니다. 큰 나라가 의도적으로 작은 나라보다 낮은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아, 의도적인 낮춤이군요. 그럼 작은 나라를 취한다, 절취소국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주석이 설명해 주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소국 즉 부지. 다시 한번 소국 즉 부지. 네, 이 주석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 네, 여기서 부는 붙다, 따르다, 의지하다는 의미거든요. 즉, 큰 나라가 겸손하면 작은 나라는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큰 나라를 따르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여기서 취는 강제로 빼앗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얻어서 스스로 오게 만든다는 거네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강제적인 획득이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반대의 경우 소국 이하 대국이면 절취 대국하나니 소국 이하 대국 즉 취대국.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자신을 낮추면 이건 그럼 큰 나라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작은 나라 역시 큰 나라를 대할 때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큰 나라에게 취해진다고 하는데 여기서의 취는 앞의 경우와는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주석을 보면 명확해져요. 네, 주석 보겠습니다. 대국 납지야. 다시 한번 대국 납지야.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거두어준다는 의미입니다. 거두어준다. 네, 작은 나라가 겸손하게 다가오면 큰 나라도 너그럽게 그 나라를 납, 즉 받아들이다, 거두어들이다는 의미로 받아준다는 거죠. 아, 앞에 취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붙는 느낌이었다면 여기서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받아들여지는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양쪽 모두 결국은 아래의 처함, 샤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이 두 가지 경우를 정리하는 구절이군요. 고 호카이 취하고 호카이 취로대. 고 호카이 취 호카이 취. 네, 고 호카이 취, 호카이 취. 그러므로 어떤 경우, 그러니까 큰 나라는 아래에 처함으로써 작은 나라를 얻고 또 어떤 경우 작은 나라는 아래에 처함으로써 큰 나라에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혹은 어떤 경우 또는 어떤 일을 나타내고요. 이와 어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둘 다 아래의 처함,
샤라는 행위를 통해서 각자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핵심은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이 겸양, 샤가 관계 형성과 목적 달성의 열쇠라는 거죠. 네, 주석이 이 점을 딱 강조해 줍니다. 주석 읽어보겠습니다. 언유수비하 연후 내각특이 소욕이라. 다시 한번 언유수비하 연후 내각특이 소욕이라. 이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아, 여기서 시야를 비하라고 표현했네요. 겸양의 덕. 네,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이 겸양의 덕을 닦아야 비로소 각자 원하는 바 소욕을 얻을 수 있다. 이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와, 드디어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게 좀 길지만 이 장의 결론이 담겨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국은 불과욕 겸축이니요. 소국은 불과욕 인사이니 부량자각득히 소욕이면 절 다저히 위하니라. 도금은 대국 불과욕 겸축인 소국 불과욕 인사인 부양자각득히 소욕 다자이 위하. 네, 대국 불과욕 겸축인 소국 불과욕 인사인 부양자 각듣기 소욕 다자이 위하. 좀 길죠? 차근차근 풀어보죠. 네, 큰 나라는 사람들을 아울러 거느리고자 할 뿐이고 다국 불과욕 겸축인 이게 큰 나라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겁니다. 여기서 겸축은 아울러 기르다, 거느리다는 뜻이고요. 네, 포용하는 느낌이네요. 그쵸? 반면에 작은 나라는 다른 이에게 들어가 섬기고자 할 뿐이다. 소국 불과욕 인사인 이게 작은 나라의 입장. 입사는 들어가 섬기다는 의미고요. 네, 자, 그래서 무릇 이 둘 량자가 각자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부량자 각득히 소욕이면 큰 나라가 마땅히 아래에 처해야 한다. 절 다저히 위하니라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마땅히 이라는 글자가 중요하군요. 큰 나라의 책임. 네, 맞습니다. 당위성을 강조하는 거죠. 큰 나라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구절에 주석이 3개나 붙어 있어요. 와, 3개나요? 첫 번째 주석부터 보겠습니다. 소국 수하 자전이 이 불능령 천하 귀지라. 다시 한번 소국 수하 자전이 이 불능령 천하 귀지라. 해석하면요. 작은 나라는 아래에 처하는 미덕에 닦아 스스로를 보존할 뿐 천하가 돌아오게 할 수는 없다. 무능 영천하귀지는 뜻입니다. 아, 작은 나라의 겸양은 생존을 위한 것이지 천하를 얻는 건 아니다. 한계가 있군요. 그렇죠. 스스로를 보존하는 데 그친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 주석은 큰 나라에 대한 거겠네요. 대국수하면 즉 천하귀지라. 다시 한번 대국수하면 즉 천하귀지라. 맞습니다. 반대로 큰 나라가 아래에 처하는 미덕을 닦으면 천하가 돌아온다. 즉 천하귀지고 말합니다. 대비가 확실하네요. 네. 작은 나라와 달리 큰 나라의 겸양은 단순히 자신을 지키는 걸 넘어서 천하를 얻는 길, 천하귀지이라는 점을 명확히 대비시켜 보여줍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주석입니다. 고왈 각득기 소욕, 즉 대자에 위하야. 다시 한번 고왈 각득기 소욕, 즉 대자에 위하야. 그래서 각자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면 큰 나라는 마땅히 아래에 처해야 한다라고 했다며 원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네. 결국 천하의 평화와 질서는 더 큰 힘을 가진 자, 즉 대국이 먼저 스스로를 낮추는 그 마땅한 이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이 장의 최종 결론인 셈이죠. 와, 깊네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사상이 꼭 도가 많은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유가 경전인 맹자, 양해왕 하편에서도 아주 비슷한 맥락의 구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대사소자 락천자야. 이 소사대자 외천자야. 락천자 보천하. 외천자 보기국. 도금은 이 대사소자 락천자야. 이 소사대자 외천자야. 락천자 보천하. 외천자 보기국. 아, 맹자에도 이런 내용이. 해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노자랑 어떻게 연결될지 궁금한데요. 대국으로서 소국을 섬기는 자, 이다시 소자는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 럭텐자이고 소국으로서 대국을 섬기는 자, 이샤 다자는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자이다, 위텐자이다. 아, 섬긴다는 표현을 썼군요. 네, 그리고 이어서 하늘의 이치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존하고 럭텐자 보천하,
하늘의 이치를 경외하는 자는 자기 나라를 보전한다. 위텐자 보키국이란 뜻입니다. 와, 노자가 아래의 처함이라고 한 걸 맹자는 섬긴다로 표현했지만 핵심은 같네요. 큰 나라가 겸손해야 천하를 얻고 보전한다. 그렇죠. 큰 나라의 겸손함이 천하를 얻는 길이라는 핵심 메시지는 정말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다른 사상 체계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흥미롭죠. 저희는 다음 탐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